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요즘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때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끄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동지를 욕하고 심지어 주군인 대통령까지 저격했다는 충격적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법개혁과 부패검사 척결,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나올 때 당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아닙니다. 의원실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터져나온 그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국정감사 질의권을 자신의 국정원 선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매관매직에 가까운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이슈와 국감장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 의혹 실체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김병기라는 사람은 어떤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길래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을 하게 됐을까요? 최근 복수의 내부 관계자와 전직 보좌진의 폭로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당이 적극적으로 덮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까지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라시가 아닌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측근들의 구체적인 전언입니다. 보좌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평소 회의 자리와 의원실 안팎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인기만 쫓는 껍데기 정치인이라 비하하고 국방 전문가인 김병주 의원에게 맨날 계엄 타령이나 하는 헛소리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을 향한 존중은커녕 뒤에서 험담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가당키나 한 태도일까 의심됩니다. 자신의 부정부패를 감싸주지 않으면 배신이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조언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매도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의리 없는 행태이자 공적인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적인 탐욕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부 동지들을 향해서는 분노와 욕설을 쏟아내던 그가 유독 외부이적 국민의힘 보수 언론인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이상하게도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톤을 맞추고 그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내부 총질은 서슴지 않으면서 외부의 적과는 손을 잡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전형적 해당 행위이자 리더십의 붕괴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MBC의 단독 보도에 이어 CBS의 심층 취재로 국감질의 대가성 후원금 수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가장 신성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그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를 위해 청부 질의를 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공항공사 사장님. 스카이 72 골프장이 BOT 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BOT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의 골프장 운영 기간이 계약 기간이 20년이죠. 그래서 네. 2020년 12월 31일부로 이미 종료되었죠.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통 운영 기간이 끝나면 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인천공항공사의 골프장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아직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불법 점유하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점유를 하는 게 사실 뭐 이유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달리 말하면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불법 점유가 없었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새로 선정된 운영자로부터 2021년에만 563억 원의 사용료를 받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거의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500억 이상의 수익이 매년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따지면 2021년, 22년만 따져도 무려 한 1,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난 걸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네. 스카이 72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골프장 부지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이 사실 인천공항공사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익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기업이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500억 이상이나 되는 큰 돈을 개인이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고 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고 빨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에게 이렇게 들어간 돈이 사실 뭐 풍부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관들에게 소송의 대가로 들어가고도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으로 해서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막대한 돈을 쓰면서 물량 공세를 피니까 사실 공사 쪽에서 보면은 대응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도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처럼 부당한 일에 공사는 물론이고 공사와 국토부가 대응이 좀 다소 좀 안일하지 않았나, 표현이 뭐 좀 그렇다면은 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해서 유사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동대문의 유명 상가인 유어스 상가라고 있습니다. 현재 DDP 패션몰인데요. 이 사례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이제 운영 기간이 끝나고도 불법 점유한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100여 건의 소송과 고소 고발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가차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 점유한 업체 대표 등 2명이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업무방해 혐의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스카이 72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패션업 그런 그 주의 단지였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공적 자산을 찾아왔어요. 이때 법원에서 한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됐다 이러면서 엄벌을 했더라고요. 지금 스카이 70에 관한 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되는 거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부정부패를 질타하는 정의로운 질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입니다. 그가 그렇게 몰아내려고 했던 스카이 72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 바로 이곳에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 선배인 A씨가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의의 사도인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상은 선배님 회사 들어가게 길 닦아드립니다 라며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국감 질의가 있은 지 불과 2달 뒤 12월 선배 A씨 부부는 각각 250만 원씩 쪼개기로 총 500만 원을 김병기 의원실에 후원했습니다. 당시 의원실 내부에서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 의원님께서 후원을 좀 하라고 하신다는 독촉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시기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대가성 뇌물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김병기 의원의 이슈에 대한 대처 방식입니다. 김병기 의원 측은 특정 업체를 위한 질의가 아니다, A씨는 그냥 선배라서 후원한 것이고 올해도 후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후원했다는 해명은 독이 되고 있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자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뼈아픈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 골분 상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보좌관 비서진 수행 직원들 누구보다 김병기 옆에서 그의 숨소리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보좌진들은 김병기를 가리켜 두 얼굴의 상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친근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인 척하지만 문 닫힌 회의실 안에서는 고함과 욕설 인격 모독이 난무하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기자에게 했던 그 유명한 발언, 상처에 소금 뿌리시네. 맞아요. 됐어요. 160만 원짜리 공짜 숙박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보인 그 오만한 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지만 기자회견은 거부했습니다. 이는 사과는 하되 책임은 피하겠다. 사퇴는 안 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이름을 달았을 뿐 민주당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슈는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등 갈 길이 산만리인데 이런 이슈들의 중요한 특검 이슈, 국민의힘 이슈들이 묻히는 게 너무 참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암세포는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골든타임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를 심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진실을 널리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하나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부패한 정치인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강력한 팩트와 시원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